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홍콩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동시에 또 세계적인 배우인 유덕화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덕화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홍콩 영화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덕화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홍콩의 그 느와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가 유덕화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유덕화 씨를 그냥 단순하게 연기적인 측면 그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덕화 씨가 가지고 있는 소신, 그 소신 때문에 저는 유덕화 씨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존경합니다. 유덕화 씨가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세계 무대에서도 활동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조차도 인터넷 사이트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 감시를 하는 것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하물며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까지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만 한국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와 중국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급이 다릅니다. 한국의 블랙리스트는 뭡니까? 다 자기도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 그게 한국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웬걸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매해마다 영화의 주연으로는 잘 출연해요. 뭘 도대체 피해를 받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급이 다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이거 자체를 비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기사를 냅니다. 이 연예인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출연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고 뭘 했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결코 변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조차도 중국의 분위기를 이렇게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국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신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물론 조금 피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단한 그렇게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런 식의 소신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든 일이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딱 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덕화 씨와 같은 슈퍼스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덕화 씨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2004년도에 홍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홍콩의 길거리로 나와서 홍콩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저는 저때 당시에 저 시위를 보면서 정말로 이 땅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자유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홍콩 시위 당시에 자유를 외쳤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조차도 저런 식으로 홍콩의 자유를 외쳤다라고 체포가 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인데 대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한 피해가 당연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황추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2014년 우산혁명, 홍콩 독립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 독립을 지지해왔던 황추생이 중국의 봉쇄 조치 탓에 5년 동안 중국 작품에 출연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 저 말을 한마디 하게 된다면 아예 그냥 중국에서 활동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 봉쇄령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지는 게 중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황추생이라고 하는 분, 저런 식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홍콩의 시위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는 선언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배우들이죠, 그렇죠? 주윤발, 양조위, 그리고 유덕화입니다.
주윤발 씨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학생들이 이성적이고 용감하다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만족할 방안을 내놓으면 위기가 끝날 것이다. 양조위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평화롭게 표현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유덕하 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발포할 수가 있느냐며 항의까지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황추생, 그분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그런 배우들 아닙니까? 황추생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봉쇄령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이 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보복이 이어졌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내에서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윤발 씨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또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돈을 덜 벌면 된다. 돈 끝까지 있고 그냥 얼마 안 벌면 되지 뭐. 나는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 끝까지 그런 식의 입장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윤발이 됐건 양조위가 됐건 유덕화가 됐건 저런 분들의 소신 발언이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론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는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 한국의 언론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주윤발 선생님의 영화고 이거는 이제 양조위의 영화고 그리고 또 이거는 유덕화의 영화인데 저거를 이제 뭐랑 연결을 시켰냐? 주윤발 선생님의 트위터를 보고 양조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리고 또 유덕화의 트위터를 봤었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2019년도에 홍콩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주윤발이 됐건 양조위가 됐건 유덕화가 됐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2014년도에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앞세워가지고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이거 봐봐라. 결국에는 2019년도에 그 홍콩 시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활동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짜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주윤발 선생님은 트위터에다가 쓰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직접 홍콩 시위에 참여까지도 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저런 식의 소신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주윤발 선생님이 됐건 양조위가 됐건 그리고 또 유덕화가 됐건 다 그냥 속물 같은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속물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정으로 한국 언론들이 속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려면 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 기사에도 방금 나왔었는데 누구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룡과 달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윤발 선생님은 홍콩 시위에 직접 참여까지도 했었는데 성룡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성룡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저 글의 뜻이 무엇이냐? 나는 오성 홍기의 수호자다. 이 깃발을 지키는 사람이 14억 명이나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한창 홍콩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도 성룡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홍콩 시위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최근에야 들어봤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역비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금 썼습니까?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쳐도 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속물이다 라고 비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주윤발 선생님이 속물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저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성룡이 됐건 유역비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속물이라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윤발 선생님은 2014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홍콩 시위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유덕화 선생님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유덕화 선생님은 그냥 속물적인 인간일까요?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덕화 선생님이 홍콩 영화가 한국 영화에 상대가 안 되는 이유를 말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자기가 말하길 자기 일생 중에서 가장 여러 번 감상했던 영화가 올드보이였대요. 자기가 젊은 적만 해도 자기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며 인기를 누렸던 위치였지 이렇게 한국 영화가 지금의 홍콩 영화를 누르고 독보적 인기를 누리는 것은 물론 K-팝이 서구권 국가에서도 큰 히트를 치는 장면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시아에서 문화 컨텐츠로 가장 잘 나가던 홍콩이 왜 이제는 한국의 상대가 안 되는지를 아냐?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이후에 문화 컨텐츠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사전검열을 당하고 정부 입맛에만 맞는 영화를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나오고 있는 영화들, 이런 식의 수준 나는 영화들을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의 자부심을 느끼며 호응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중화사상 가득한 우리의 유치한 영화를 반기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한국 내에서 블랙리스트 뭐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연예인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가 지금 어디서 파괴가 되고 있고 진짜 누구로 인해 가지고 자유가 파괴가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함구한 채 그저 자기의 알량한 그런 식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정말 한국의 연예인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유덕화 쌤의 저런 식의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한국의 자유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과연 유덕화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저 상황이 중국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일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